우리 모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 고전적인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은 어떨까요? 위장에서 느껴지는 부인할 수 없는 통증은 어떤 소리나 색깔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배고픔은 우리의 기분을 형성하고 선택을 유도하며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고픔은 오감 목록에 없을까요? 오감은 외부 세계에 초점을 맞춰 우리를 돕고 생존하게 합니다. 하지만 배고픔, 갈증, 소변이 마려운 것과 같은 내부 신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부 감각은 단순히 배경소음이 아니라 뇌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배고픔을 단순한 욕구로 취급했지만 감각으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고픔의 복잡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배고픔은 단순히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배고픔에는 질감, 강도, 심지어 위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 세계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배고픔과 같은 내부 감정은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에 근본적입니다. 이것들을 감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묘사한 오감은 각각 전용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을 위한 눈, 청각을 위한 귀 등. 이 모든 것은 빛, 소리, 질감, 화학 물질과 같은 외부 세계를 감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우리가 환경 지도를 만들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이 모델에 맞지 않습니다. 단일한 배고픔 기관은 없습니다. 대신 배고픔은 호르몬, 혈액 화학, 뇌 처리 과정을 포함합니다. 배고픔과 갈증과 같은 내부 감각은 확산적이고 전체적입니다.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들은 감각이 아니라 욕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분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위한 고귀한 감각, 몸을 위한 원시적인 신호. 하지만 과학은 이제 이러한 분리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내부 감각은 외부를 향하는 감각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의 절반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배고픔을 자동차의 연료 부족 경고등처럼 단순한 경고로 보았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뇌가 받고 그러면 먹게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허기일 수도 있고 다른 때는 강렬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은 감정, 습관, 심지어 시간대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뇌의 해석에 의해 형성되는 복잡한 지각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내부 신호와 기억, 맥락을 결합하여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구성합니다. 몸의 속삭임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풍부한 언어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뇌와 몸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부 감각, 인테로셉션은 여러분의 신체 내부 상태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내부 감각은 뇌가 심장 박동, 호흡, 배고픔 등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배고픔, 갈증, 통증, 온도, 에너지 등 여러 감각의 모음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각은 뇌가 신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측하고 현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는 오류 신호로 배고픔을 생성합니다. 몸을 예산처럼 생각해보세요. 모든 행동은 인출이고 음식과 휴식은 입금입니다. 내부 감각은 여러분의 계좌를 추적하는 뇌의 재무 고문입니다. 배고픔과 피로와 같은 감정은 현명한 투자를 하도록 몸이 촉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실패가 아니라 몸이 여러분을 살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내부 감각은 신체 자원을 관리하는 기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체 상태에 대한 실시간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배고픔은 독주가 아니라 교향곡입니다.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위가 비었을 때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렙틴은 배가 부를 때 뇌에 알려줍니다. 낮은 혈당은 다른 종류의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모든 신호들을 듣고 더 많은 신호들을 듣고 먹어야 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뇌는 또한 맥락을 사용합니다. 시간대, 음식의 모습이나 냄새, 심지어 감정까지도요.
때로는 점심시간이거나 맛있는 음식을 보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느낍니다.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몹시 배고프게 만들거나 식욕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고픔은 호르몬, 습관, 주변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뇌의 최선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각 경험은 독특하며 뇌에 의해 실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왜 과학은 오랫동안 내부 감각을 무시했을까요? 심신이원론, 즉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오래된 생각 때문입니다. 마음은 합리적이고 우월하다고 여겨졌고 몸은 단지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과학은 측정할 수 있는 것, 즉 빛, 소리, 촉각을 선호했습니다. 배고픔과 같은 내부 감정은 사적이고 주관적이며 연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면의 경험을 무시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뇌 영상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뇌가 내부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부 감각이 감정, 의사결정, 자기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과학은 마침내 우리 안의 현실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내부 감각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 모두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음식, 물, 수면, 휴식으로 신체 예산의 균형을 맞춥니다. 피로감이나 갈증과 같은 감정은 균형을 회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뇌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불안감이나 짜증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신체 예산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사건 때문에 기분을 탓하지만 내부 상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잘 관리된 신체 예산은 안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적인 불균형, 즉 수면 부족, 나쁜 식단,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감정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수면, 영양, 수분 섭취, 운동은 신체 예산을 흑자로 유지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신체 예산은 예방적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내부 감각 인지 능력, 즉 몸의 신호를 얼마나 잘 감지하는지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잘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놓치거나 잘못 해석합니다. 내부 감각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불안, 우울증, 섭식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와 몸의 균형이 깨지고 신체 예산이 엉망이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 요가, 호흡 운동은 몸의 신호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식 연습은 압도당하기 전에 필요에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불안과 단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기술은 감정과 웰빙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부 생태계의 관리자가 됩니다. 그럼 왜 배고픔은 감각이 아닐까요? 사실 감각입니다. 단지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죠. 오감은 이야기의 절반만 알려주고 내부 감각은 나머지를 드러냅니다. 배고픔, 갈증, 피로, 통증은 진정한 감각이며 우리 안에 있는 정교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몸과 마음 사이의 벽을 허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건강은 이 내면 대화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내부 감각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가르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감각의 세계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다음에 배고픔을 느낄 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몸의 오랜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6번째 감각이며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필수적입니다.